예, 저도 꿈이 여러 가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꿈 같은 꿈도 있었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며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시대에는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면 하는 그러려면 필수의 시대가 됐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떤 지인의 결혼식 날 아침에 미용사인 만내 고모가 신부 화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는 편안하게 누워서 고모에게 얼굴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 기초 화장을 하고 그 위에 색조 화장을 했습니다. 눈썹도 붙여주셨습니다. 이 난생처럼 내 손이 아닌 전문가의 손을 빌려 화장한 것입니다. 이 화장을 짙게 하실까봐 염려하면서 중간중간 손거울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신부가 화장 코팅을 한 것입니다. 이 당사자의 기준보다 지나면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시지 신부의 고모는 한 폭의 그림을 그 신부 얼굴에 그렸던 것입니다. 이 훌륭한 책은 저자의 머리와 심장에서 나온 것이다. 저자는 책 한 장 한 장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았다. 저자와 생명을 같이 할 뿐 아니라 저자의 개성으로 넘쳐 흐른다고 W.H. 허드슨이 말했습니다. 신부 화장을 마치고 일어나 미용실 안에 있는 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니 아름다운 연예인이 나를 바라본 것이 아닌가요? 얼마나 예쁘던지 난생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반했습니다. 눈썹을 붙이니 양쪽 눈에 쌍꺼풀이 생겨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눈이 되었습니다. 이 코는 명암을 자세하려 화장을 해놓으신 옥독한 코로 변신을 했습니다. 어디 눈과 코뿐이겠는가요? 내가 나를 보고 반할 정도였으니까 결혼하기로 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신부 화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신부 화장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와, 예쁘다. 신부 엄청 예쁘다. 선생님 예뻐요. 선생님 아름다우세요. 결혼식장에서 내가 가장 예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신부인 내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신부 화장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며칠 동안 지우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신부 화장은 그저 화장일 뿐입니다. 결혼식 날 하루 외모를 아름답게 갖고 왔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름다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그 신부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책을 쓰는 사람이 되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슴에 아름다움을 날마다 채운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가슴에 차고 넘쳐 밖으로 푸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풀듯이 펜으로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은 외모가 아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요즘 나는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부보다 더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책 쓰기를 통해서입니다. 한 권을 쓰니 두 권으로 이어졌고 두 권은 세 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책 쓰는 나는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것을 세 번째 책 쓰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제자가 내 책을 읽었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내 책을 읽었을까 하고 뭐하고 궁금했습니다. 마침 책을 다 읽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장으로 에머슨이 남긴 명언을 먼저 보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이어서 끝까지 다 읽어서 고마워. 그런데 읽은 소감은 한 줄로 보내달라고 그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줄 평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은 감동적인 독후감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네, 선생님. 두 번째 책 출간 소식을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축하드려요. 조금 전 선생님의 첫 개인 저서인 당신의 삶도 이미 베스트셀러를 다 읽었습니다. 원래 책을 쓴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책을 읽고 누구나 결단하는 게 있으면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게 용기를 주는 책이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저자인 내가 이 메시지를 받고 어느 부분에서 감동하였을까, 그리고 그 책 쓴 보람은 느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게 용기를 주는 책이었다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내가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내 책을 읽고 이 제자처럼 용기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이 누군가의 나의 경험이라든가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가슴 아리를 멈추고 삶의 활력소를 찾는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 책을 쓰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가슴 찌는 일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나의 첫 개인 저서를 썼습니다.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은 빛나는 사람입니다. 나의 펜이 가는 곳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요, 독자가 나의 책을 통해서 삶의 활력소를 찾아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가슴 벅참이 될까요? 그리고 책을 써보겠다면 이따가 편을 든다면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5월입니다. 이 푸른 사람 보니 내 마음도 푸르름으로 가득합니다. 이 푸른 마음으로 세 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책 속에 푸른 에너지를 가득 담고 싶습니다. 이 독자들에게 내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을 자연을 움직이게 하는 가는 용수철이가 기쁨이야말로 대우주의 이 시계장치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이다.
라고 무엇이라고 F 실러의 말인가 말했습니다. 이 독자의 독후감으로 인해서 내가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이 기쁨으로 산도 옮길 만한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각오는 섬에게 불과할 뿐입니다. 에이미 로웰은 책은 책 이상이다. 차라리 그것은 삶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뜻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자에게는 책 쓰기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책 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쓰기는 생각하는 것 이상을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막강한 힘이 무엇인지 책 쓰기를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은퇴할 무렵에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변신을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멋지고 희망찬 인생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책 쓰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평범한 교사로 만족하면서 은퇴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써보니까 책 쓰기는 언제나 경이롭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목차를 정할 때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이 공문 처리 등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노트북 앞에서의 책 쓰기는 얼마나 즐겁고 희망이 솟습니다. 이 소제목 하나하나 쓸 때마다 이 소제목은 어느 독자에게 손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는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의 본문에서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담아서 열정적으로 펜을 움직이면 그것은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 결국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가슴을 뛰게 만드는가요? 결국 당신의 손으로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읽어봐도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나 역시도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나의 첫 개인소설을 썼습니다. 3개월 만에 쓴 필자의 첫 저서를 출간한 후 내가 꿈꾸었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삶이 이미 베스트셀러였음을 어느 독자가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였음을 예수 24시와 목동 교보문고에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책 쓰기에 코칭을 해달라는 독자들도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책을 써서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장영은의 저서 쓰고 싸우고 살아났다라는 문장에서 책에서 이디스 해밀턴과 버지니아 울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